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제마입니다. 저녁에만 영상을 찍다가 낮에 찍으니까 조명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좀 어둡죠, 오늘? 그래도 뭐, 대충 보시면 되니까요. 계속 주말에 비가 오다가요. 어제 오늘은 비가 안 와서 날씨가 좋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름을 갔다 왔는데, 오름에 가면 좋은 게 힘들지 않아서 좋고, 높지가 않으니까 산이요. 그리고 완전 다 그 정상에 올라가면 사방이 다 보이잖아. 이 제주 시내가 다 보이거든요. 어느 오름에 가도 거의 그렇더라고. 네, 그래서 이번 주말에는 어제 오늘은 좀 재밌게 다녀왔습니다. 날씨도 괜찮았고. 자, 무술을 해야죠. 무술을 오늘 갑을 병정할 거거든요. 갑을 병정할 건데 갑목 을목부터 합시다. 갑목 을목. 자, 이 어떤 사주를 막론하고요. 운에서 이렇게 무술월처럼 토운이 강하게 들어올 때는, 또 특히나 진술충미가 들어올 때는 조금 짜증이 납니다. 왜냐면 이 진술충미의 특성상, 토의 특성상 변덕도 심하고요. 변화가 많다 보니까 어떤 오행에 따라서 완전히 자기의 주체성을 버리기도 하고 또 종으로 따라가기도 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토가 들어올 때는 아무래도 조금 신경이 쓰입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운에서 들어왔다고 하면 신경 쓰이는 달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월운을 볼 때도 토에, 오늘 신축년이잖아요. 신축년 같으면 이 신축년에도 축토의 기운을 갖고 들어왔고 또 형도 되고 이렇기 때문에 뭔가 이게 조금 막 순탄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도 어떤 시끄럽고, 개인적으로 어떤 일간을 비롯해서 개인적으로도 뭐 조금 뭐 시끄러운 달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월운이 있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고요. 자, 갑목 입장에서는 목국토 하니까 편제가 들어오잖아요. 어쨌든 편편히 들어온 거는 다행입니다. 뭐 물론 정제가 좋긴 하겠지만, 그래도 정편이 혼합이 안 돼서 들어왔다는 것은 한 가지만 추구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쁘진 않은 거고, 갑목 입장에서는 본인이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재성이 들어왔는 거잖아요.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근데 목국토에서 이 큰 산에 내가 나무로서의 뿌리를 내릴 수 있어서 겉으로는 좋아 보이는 운입니다. 그런데 이 편재의 성향상 이 재성은 집착이 되는 거죠. 갑목 입장에서는 편재기 때문에 집착이고, 또 내가 어떤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식상을 무시하고 재성으로 가는 성향이 있는 거죠. 그래서 결과만 중시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는 거고, 이 갑목 입장에서 갑목이 무토를 만났을 때 이 무토를 쓸 때는요, 우선적으로 봐야 될 게 뭐냐면 이 갑목, 내가 무토를 제압할 수 있는 힘이 있나 없나, 그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무토를 제압할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내가 재성으로 해서 쓸 수 있는 게 생기는데, 에너지가 생기는데, 이 무술월의 무술은, 이 무토는 술토에 자기 뿌리를 갖고 권을 갖고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아주 강한 토라고요. 토의 기운이 강한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목국토를 하러 갔는데 추졸지목이 돼버리니까 오히려 나무가 뿌리를 내리기에는 너무 버거운 산이 되는 거죠. 땅이 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럴 때는 오히려 편지에서 목국토에서 재생살로 가는 거예요, 이 기운이. 그죠? 재생살의 기운이 강하게 변해버리는 거죠. 그럼 갑목 입장에서는 재생살이 된다는 것은 뭐냐면 재성이기 때문에 돈에 대한 집착, 여자에 대한 집착, 뭐 음식에 대한 집착, 또 가정을 무시하고 결과만 보려고 하는 성급함,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성향이 들어오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전부 나한테 살로 돼서 들어온다는 겁니다. 다시 이렇게. 이게 재생살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간목일간들은 무술론에 다른 거 필요 없고 내가 갖고 있는 것들에 대한 욕심 집착을 버리셔야 되고 내가 가진 야망이나 이런 것들 너무 거창하나 뭐 하여튼 그런 것들은 잠시 접어두시고 현실에 맞춰서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 무술월에는 9월에는 10월에는요. 그러면 별탈 없이 지나가지 않을까. 집착을 버리라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 자 을목 같은 입장에서는 편제보다는 정제가 낫죠. 그래도 그죠? 이 간목이 만약에 뭐 이렇게 목적을 향해서 뻗어가는 기운이라면 을목은 뭐냐 하면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등나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넝콜로 현실에서 누구의 도움으로 아니면 내가 어떤 환경에 맞춰서 살아남을 수 있는가를 고민하는 사람이라서 생활력이나 생존력 이런 것들은 을목을 따라갈 일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생존력, 생활력은 을목이 최고라는 거예요. 아까 낮에 그 피크 선생님 영상 잠깐 보니까 오징어 게임 얘기를 하시던데 저는 그 9편까지인데 7편까지인가 봤었거든요. 근데 아직 덜 봤는데 8편, 9편을 봐야 되는데 결과는 어떨지 몰라요. 못 봤는데 그냥 보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이게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들지만 마지막에 살아남는 사람이 을목일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잠깐 해봤어요. 그냥 저는 고정관념을 두고 보질 않는데 그냥 우스갯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만큼 이 생존력에 있어서는 을목일간이 타고난 거예요. 어떤 일간들보다. 자, 재성이 술토의 재성이니까 을목한테는 간목한테는 양이지만 을목한테는 묘지죠. 묘지의 재성으로 들고 보니까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자, 묵혀두는 돈이고 묵혀두는 재성이고 아니면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성향이 있죠. 이런 재성의 기운들을. 그러니까 을목이 정제를 보는 것은 내가 힘이 있다는 가정하에서 신강신약에서 내가 힘이 있다는 가정하에서 어떤 난관도 극복할 수 있고 이럴 때는 내 신념대로 밀고 나가기에는 아주 좋은 기회라는 겁니다. 이런 무술원에는.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던 거는 밀쳐나갈 수 있는데 을목인 조건은 그 대신에 내가 신강해야 된다. 힘이 있어야 된다. 너무 신약한 을목은 이런 난관을 넘어서기에는 좀 버겁죠. 신강해야지 일단은 이 재성을 내가 취할 수 있는데 기운을 이겨낼 수 있는 거고 만약에 신약한 을목이라면 아쉽긴 하지만 간목과 크게 다를 건 없습니다. 신약하다면. 그래서 이 정제가 들어와서 보기는 좋다 하더라도 이게 퇴과하면 병이 되는 것이잖아요. 너무 많아지면. 신축년에는 너무 퇴과하다고요, 이 재성이. 그러니까 재생, 강할 때는 재생관이 되겠지만 약할 때는 재생살이 돼서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을목 입장에서는 뭐든지 시작하는 거는 좋긴 하지만 내가 지금 취하고 있는 현실이 어떤 상황인지를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좋은 행동하는 것에 의미를 둬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갑을목의 일간들은 제극인이 될 성향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계약상 문제, 인성의 문제를 좀 조심해야 되고 인성에 포함한 모든 것들이 내한테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뭐 부모님도 어머님도 될 수 있는 거고 계약 문서 같은 것도 될 수 있는 거고 그죠? 내 공부도 좀 잘 안 될 것이고요. 이럴 때는 그럴 때는 뭐 다른 방법으로 또 풀어 나가시면 되는 거고 하여튼 그런 것들에 좀 명심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을목 했고요. 갑을 그 다음에 병화 정화 할 차례. 병화 정화. 병화는 화생토 하니까 식신이죠. 자, 우리가 오행에서 지혜를 상징하는 것은 수의 기운이잖아요. 근데 이 십신에서 지혜를 상징하는 것은 식신의 기운입니다. 자, 무술월에 병화가 떴다. 이거는 뭐냐 하면, 가을 저녁에 산 너머에 노을이 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자기가 식신이기 때문에 자기가 가진 재능이나 능력, 이런 것들을 뽐내기에 아주 좋아 보이죠. 이때는. 뽐내도 좋고. 그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계획해왔던 것들을 실천하려고 할 것이고, 아니면 내가 사고 싶었던 것들, 내가 하고 싶었던 것들을 실천에 옮기기에는 굉장히 좋아 보이는 달입니다.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왜? 신축년에 신금이 떴잖아요. 그러면 식신생재가 된다고요.
식신생재가 된다는 것은 좋은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노력했는 만큼. 재물운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뭔가를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신 병화일간이라면 그 일을 추진하고 나아가는 데는 아주 좋은데, 그래도 이 화생 토의 기운이 강하잖아. 그 식신이 과하면 뭐예요? 상관으로 변하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하는 것들은 다 좋아요. 좋은데 상관 같은 역할을 하니 말조심, 행동조심 이런 것들은 항상 하시는 게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분쟁이 있다고 싶은 거는 피하고 내가 하고 싶었던 거, 내 할 일만 열심히 하면 뭐 좋은 달이 되지 않을까, 무난한 달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병화는 특별할 건 없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 되는 거예요. 병정화일관은. 정화도 마찬가지죠. 정화는 상관이죠. 상관인데 정화 입장에서는 상관생재가 되죠. 상관생재가 되는데 병화도 마찬가지지만 식신이 형발을 갖고 오는 거, 상관이 형발을 갖고 오는 건 좀 다르게 봐야 되는 거예요. 상관이 형발을 갖고 오기 때문에 그 상관의 기운이 강할 때 지지에서 형충이 들어오면 어떤 기분이 드느냐, 이런 걸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식신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도 식신보다 상관의 기운이 강한 기운이기 때문에 식신이 형충을 갖고 들어왔다는 거죠. 그러면 그 내가 지금 갖고 있는 현실에서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고 싶어지는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뭐 부모님한테 독립을 하고 싶다든지, 혼자 살고 싶다든지, 아니면 뭐 직장을 퇴사하고 창업을 하고 싶다든지, 내가 지금 살아온 이 반경 동선 안에서 익숙했던 모든 것들을 버리고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고 싶은 생각이 강하게 드는 거죠. 상관이 이렇게 들어오면, 형발도 되고 하면. 근데 자, 식신생재도 좋고 상관생재도 좋아요. 상관생재가 될 때는 오히려 내가 이 상관, 내가 내 능력, 재능, 잠재력을 활용을 해서 목적에 의한 결과를 이뤄내는 게 중요한 거죠. 상관생재가 되면 충분히 그럴 능력도 있고 되는 거예요. 내가 마음먹은 일이 있다면은 이 결과가 좋든지 안 좋든지 간에 상관생재가 될 때는 끝까지 노력해야 되고 그 결과를 봐야 됩니다. 그 결과가 나쁘다 하더라도. 왜냐하면 이 상관은 자칫하면 이 재성을 바라볼 때는 참 좋은데 관을 바라보게 돼버리면요, 상관경관이 되잖아. 그죠? 상관은 관을 봐야 돼요. 재성을 봐야 돼요. 재성을 봐야 좋은 건데 재성으로 눈을 안 돌리고 관으로 눈을 돌려버리면 상관경관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내 건강이나 내 생활의 활력소 이런 것들이 균형이 깨질 수가 있죠. 그러면 환경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힘들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좋은 거는 신금이 떠졌단 말이에요. 올해 같은 경우는 상관생재가 될 수 있는 기본적인 틀이 마련이 되어 있잖아요. 그럴 때는 내가 생산적인 것들에 투자를 할 시기가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화가 무토를 봐서, 상관을 봐서 생재를 한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자신을 믿고 내가 특화된 내 재능, 내 기술을 마음껏 뽐내보는 시기도 되니까 마음껏 해야 돼요. 연애를 할 때는 열정적으로 하고, 직장 생활에서는 자기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하고, 학생은 내가 노력했던 결과, 이때까지 공부해왔던 거, 이런 것들을 써먹을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그런 결과를 볼 수 있는 때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화도 그렇고 병화도 그렇고 이번 무술월에는 첫 번째는 자만하지 않는 거고, 두 번째는 식신상관이니까 이제 트러블, 남들과의 관계를 조심하는 건 맞지만 이 기운들을 자기 개발하는데 온 힘을 쏟는 게 좋은 방향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무술월이 들어오면 이제 하여튼 좀 시끄럽긴 해요. 복잡하긴 한데 그래도 기왕이면 운이라는 것은 잠깐 지나가는 거라서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틀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갑을 병정했으니까 다음 시간에 무기토일간 하고요. 또 빠른 시간 내에 제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